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내리입니다. 근데 진짜 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방청객분들의 이 외모와 모든 마음, 이렇게 훈훈한 느낌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좋은 또 유익한 시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최근에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핫 이슈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3포 세대라는데요. 그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3포 세대에 이어서 5포 세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5포 세대는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또 내 집 마련, 또 인간 관계까지 포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실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3포 세대, 5포 세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의 멋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데이트 대표로 섬기고 있는 송유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즈엠의 송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남자 박형덕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또 연애나 결혼, 출산에 앞서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패널분들도 혹시 뭐 그런 고민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경덕 씨? 오늘 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건데, 네, 어떤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빨리 하고 싶었는데 네.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나는 과연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적인 고민. 저는 연애와 이제 결혼을 이뤘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행복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온 부분들을 훨씬 체감하는 게 크더라고요. 사실 뭐 출산이나 또 산후조리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아직 체감하진 않지만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이제 느껴지고 있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성경 말씀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또 너무 재물에만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현실이잖아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돈이 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특별히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또 돈, 또 이 돈에 대한 청년 시절, 연애 때부터 어떻게 지혜롭게 또 관리할 수 있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 선사해 주실 오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강사 박상훈 팀장. 박상훈 팀장은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의 저자이자 재무 상담사로 여러 교회의 결혼 예비 학교 재무 강사로 활동하며 청년들이 지켜야 할 경제 원칙을 소개하는 등 탄탄한 가정 경제 기초를 세우도록 돕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과 경제라는 주제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빚 걱정 없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 청년 형제들, 자매들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천의 청년의 사랑과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박상훈 팀장입니다.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크리스천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상담 많이 받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직장생활 우리 한 32, 세 정도 되면은 우리 자매들은 어때요? 직장생활 거의 한 10년 되죠. 그리고 청년들도 직장생활 한 5년 정도 되면 돈이 한 5천, 3천 정도 있을 법한데 둘이 모아서 커플이 와도 한 3천, 5천밖에 없는 청년들도 의외로 많은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기업을 다니는 청년을 만나고 있는 자매 사연이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그 오빠가 참 좋았습니다. 차도 폼생폼사 참 좋은 차였고요. 살던 집도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일단 대기업 다니니까 좋아서 그 청년과 교제를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멘붕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차는 할부가 2천만 원 남아 있고요. 오피스텔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내고 있던 월세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청년들이 많아서 갖고 있는 돈이 3천, 5천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의 빚으로,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해서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서 배웠듯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빚에 속고 있습니다. 부채를 부채질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높이는 높아집니다. 점점 더 좋은 차, 좋은 집. 실제로 물가를 제외한 실질적인 소득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더라. 눈높이 참조틀입니다. 이 눈높이를 누가 올릴까? 세상적으로 더 좋은 거를 원하고 바라는 세상이 됐지만 우리는 진정한 진리, 말씀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결혼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일까요? 정말 모델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행복한 가정으로 설 수 있구나. 그런 모델들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꼭 좀 서 주셨으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경제를 상담하는 상담사로 청년들, 크리스천들도 신혼가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꼭 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최소한 마땅히 할 건 하자는 겁니다. 저는 가정경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마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쁘게 일하고 어떨 때 기쁠까요? 목표가 있을 때 기쁩니다. 마땅히 저축하고 마땅히 저축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된 만큼 누려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전쟁이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소망과 소명이 되어야 될 우리 꿈들을 지켜가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함께 치러야 되지 않을까. 앞글자를 따면 기마전이죠. 준비된 만큼 누려가는 행복한 삶의 전쟁에 우리 함께 나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부부가 또 커플이 함께 이야기하고 좋은 삶에 대한 모델들을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기마전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천들, 청년들도 놓지 않아야 될 경제 원리, 최소한 세상의 섭리와 이치를 배우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말씀 안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어떤 걸까요? 결혼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은 서로를 인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청년과 다른 자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똑똑한 크리스천 형제들,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는 말되 준비는 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책임지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하지만 염려하지 말더라도 준비는 하자. 저는 그것이 크리스천 재정의 원칙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꼭 좀 기억합시다. 준비하려면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월급날 통장. 저는 돈 관리의 핵심은요, 월급날 내 통장이 제로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많은 선배들은 월급날 통장이 이미 제로가 됩니다. 어디 카드 띵동띵동 해서 로그아웃 하면서 돈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려면 내가 최소한 한 달에 얼마 정도 쓸 것인가, 생활비 용돈 통장을 쪼개놓고라도 내 통장은 제로돼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할 거죠? 네. 좋은 짝을 만날 때 멋진 통장 보여줄 거죠? 네, 그 통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월급 통장을 제로 만드는 시스템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쪼개듯이 내 월급 통장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150을 버는 중소기업 다니는 비정규직의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하고 마땅히 해야 될 헌금을 하면서라도 70 정도 쓰면은 얼마가 남죠? 80이 남죠. 80만 원 곱하기 12달, 1년에 960만 원,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2년이면 2천만 원, 3년이면 3천만 원, 5년이면 5천만 원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5년, 10년 직장 생활에서도 5천, 7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월급날 통장을 제로 만드는 시스템을 통해서 규모 있게 돈 쓰고 관리하는 것도 따라해 봅시다.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준비하는 태도를 갖고 좋은 짝을 만날 그때, 정하신 그때를 함께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저는 특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차 만날 애인과 함께 돈을 지켜야 됩니다. 내 애인과 함께 돈을 지키자. 돈을 지키려면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잘못된 재테크로부터 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비용으로부터 돈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로부터 돈을 지킨다. 잘못된 재테크,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 실제로 설탕 만드는 회사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현장 관리직으로 월급을 한 200 정도 받는 신입사원인데요. 1년 전에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100만 원짜리 변액연금을 가입하고 20만 원짜리 변액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으로 얼마에 들어가는 거죠? 120만 원 들어갑니다. 월급 얼마? 200만 원. 80만 원 가지고 저축 힘들잖아요. 생활하기 힘들죠. 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겁니다. 노후 준비는 따라해 봅시다. 빠른 준비가 아니라 바른 준비합니다. 바른 준비는 뭘까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남편이 버는 소득에서 누구 앞으로? 오래 사는 여성, 자매 앞으로 저축하는 게 저는 진정하게 바르게 준비하는 노후 생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설계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0만 원짜리 변액연금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 노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결혼자금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통장에서 돈을 빼서 결혼자금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실제로 이러한 공포 마케팅이 많이 있고 크리스천 청년들도 이런 원칙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기회비용으로부터 돈을 지킨다. 한 청년께서 나와서 분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새들 있잖아요. 어미새가 아들 그 새끼 새를 정말 독립을 시킬 때는 떨어뜨립니다. 그 떨어뜨린 새가 날 수 있을 때 온전하게 독립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시고 성숙하고 재정적으로 잘 설 때까지 네, 이건 뭐 가정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하는 게 답이겠죠. 지금 정말 우리가 돈을 아끼고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참고 결혼자금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계로부터 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계? 잘못된 연애, 돈 몇백씩 몇천씩 그렇게 돈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그 태도와 능력,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만나서 온전히 결혼했으면 좋겠고 또한 부모님이나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요. 이웃을 돕고 가족을 돕는 그 선한 마음이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합시다. 크리스천 청년 특명이죠. 돈을 지키고 애인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뭘까요? 남들도 있고 나도 있으면 편할 법한 거 차죠. 네, 차 아마 다들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도 청년 시절에 차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결혼할 때 좀 힘들었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차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준비된 만큼 사는 건 모르겠지만 할부로 차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연봉 한 3, 4천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천 정도 되는 차를 그냥 할부로 뽑습니다. 자, 3천원짜리 할부를 뽑으면 5년 동안 45만 원의 할부금을 갚습니다. 유지비도 한 25 정도는 들겠죠?
1년에 차량 보험료만 120만 원, 또 기본적으로 유선비, 차 타이어만 교체해도 40만 원이니까 보통 60만 원에 한 달에 5만 원 꼴 정도입니다. 매달로 따지면 85만 원을 뭐 하는 거죠? 월세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85만 원씩 차 할부로 월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80만 원씩 저축해서 5년에 5천만 원을 모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현명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차 할부 조심합시다. 준비된 만큼만 사고 내 것이 아니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려놓는 지혜와 능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부모님께 지금 사귀고 있는 교제하는 청년 자매가 없더라 하더라도 저는 꼭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결혼할 때 얼마 정도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미리 여쭤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갖고 있는 막연한 기대, 부모님이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가 상처가 되면 안 되고 부모님도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잖아요. 20년, 30년을 키워주셨던 부모님들에게 빚으로 결혼자금 보태주시기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의 무거운 어깨 짐을 우리가 내려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꼭 좀 되셨으면 좋겠고 대신 통장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아버지, 엄마, 제가 80만 원씩 저축해서 5년이면 5천만 원 돈 통장 만들 거예요. 이 통장으로 저 결혼할게요. 이 통장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자매, 이 청년 만나서 저 결혼할게요.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결혼식 준비, 아직은 짝이 없어도 결혼식 준비 말고 결혼 생활 준비는 미리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좋은 짝을 만났을 때 어떤 모양과 어떤 살림으로 가정경제를 꾸릴 것인가라는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허니문 푸어가 이 세 가지를 실수하게 되면 많이들 걱정합니다. 어떤 고민들을 할까요? 왜 힘들까요? 세 가지 걱정. 첫 번째는 전세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리하게 대출로 빚 내서 아파트 2억짜리, 3억짜리를 빚을 1, 2억을 해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3.3%, 금리는 낮지요. 하지만 1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죠. 부채질한 세상에서 우리 살아남아야 됩니다. 1억 정도 8년 동안 얼마씩 갚아야 될까요? 한 달에 125만 원씩을 8년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 낳고 외벌이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자녀 둘 낳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1억 정도 빚내지 않기를 바라겠고 특히 전세로 무리하게 되면 2년 뒤에 또 뭐 때문에 힘들까요? 전세금이 또 올라가죠. 세 번째, 아이 낳고 지금처럼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황하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귀한 생명을 갖는 그 축복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들 꼭 기억하신다면 허니문 푸어에 대한 걱정을 더는 정말 현명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통계 들을 때마다 좀 놀랍고도 씁쓸하죠. 결혼자금 얼마든데요? 2억 4천?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혼자금 숫자에 속지 말자. 누구나 2억짜리 전세 삽니까? 누구나 1,000만 원 예물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하는 삶을 삽시다. 이건 숫자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 숫자 평균에 속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가정을 이뤄갑시다.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결혼자금 직장생활 4년 해서 3천만 원 정도 모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매는 아파트 살고 싶었어요. 2억 5천 정도. 전세대출 1억 이상 받아서 들어가고 싶었던 가정에게 저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30% 정도. 그래서 그 금액은 1억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에 맞추어서 집을 구해왔습니다. 처음에는 1차 상담할 때 마음이 되게 힘들고 자매 표정이 되게 불안하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당황했던 그 자매, 저는 솔직히 보내면서 마음이 되게 불안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감사하게도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저희 전세 구했어요. 서울 어디에 아파트 몇 평, 21평짜리 얼마에 1억에 구했답니다. 팀장님, 1억 3천짜리인데 1억에 구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그때마다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기준을 정하면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간다면 아파트, 빌라, 유형, 평수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분명히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에 속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뤄가는 과정이잖아요. 결혼은 시작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신 대출로 무리하지 맙시다. 꼭 기억합시다. 따라해 볼게요. 30-20 법칙. 30은 뭘까요? 전셋값의 30% 정도 대출받는 겁니다. 자, 쉬워요. 형제가 4천, 자매가 2천 정도. 우리 얼마 준비됐죠? 6천입니다. 부모님들이 도우셔서 한 2천 정도 보태주게 되면 쓰듬에 한 1,500 정도나 1,000만 원 정도 아껴서 7천 정도가 전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30%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간다라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얼마짜리죠? 1억입니다. 얼마 대출? 3천만 원 대출. 전세값의 30%입니다.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되고요. 청년, 우리 남편의 버는 소득에서 20%씩 갚아나가면 되죠. 자, 쉽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200 정도라고 한다면 20%씩 갚는 거죠. 그럼 얼마를 갚아요? 원금을 40만 원씩 갚는 겁니다. 남편의 소득이 300이다. 60만 원씩 갚아 나가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최소 40에서 60만 원씩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가정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팀장님, 저희 정말 꼭 가고 싶은 집이 있는데 1억 정도 되는 22평짜리 빌라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서도 괜찮은데 이 집 꼭 가고 싶은데 저희 5천만 원 빚 내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흔쾌히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5천만 원 대출 좀 커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쫄지 맙시다. 5천만 원 정도 금액 50%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50%라 해도 2억짜리 아파트에 1억 대출 받아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아파트 들어가기 있기 없기? 없기죠. 그러면 5천 정도 준비된다면 5천 정도 대출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형제가 200을 벌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요? 40만 원씩 갚는 거죠. 자매가 맞벌이 하면 되죠. 언제까지? 계획 임신할 때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된 소식이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 건강한 재정을 이룰 때까지 2년 정도 계획 임신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 자매가 벌죠. 자매가 버는 소득 150, 200, 250 얼마라도 버는 소득에서 얼마 갚을 수 있어요? 100을 갚습니다. 자매가 2년 동안 얼마 갚아요? 2,400을 갚죠. 2년 뒤에는 전세자금 대출 처음엔 얼마였죠? 5천만 원. 이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자금 대출 원칙에 30-20 원칙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정말 이때가 되면 건강한 가정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때가 된다. 그러면 그 대출금 갚는 돈 말더라도 80만 원씩 또 저축할 수 있다면 2년이면 얼마 준비되죠? 2천만 원 전세금 준비될 수 있죠. 우리 아까 배웠었죠. 준비된 만큼 누려가는 삶의 원칙만 지킨다면 아파트에서 갑자기 빌라는 뭐 5천, 7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커플의 사례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7천만 원을 받는 것 때문에 자매 쪽에서 부모님이 결혼 좀 늦춰라. 그런 얘기했었던. 어찌 보면 결혼식 앞두고 청첩장 찍어놓은 상태에서 파혼이 되는 거죠. 그랬었던 그 가정에게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거 꼭 보여드리고 부모님에게 프로포즈 하자.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 대출에 대한 원칙과 계획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가정들요, 실제 7천만 원 정도, 실제로 대출은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돈을 준비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었지만 5년이면 열심히 갚을 수 있었거든요. 5년이면 갚을 수 있을 동안에 이자가 얼마였을까요? 431만 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경차, 조그만한 경차에 중고차 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자, 경차 중고차 값밖에 되지 않는 그 돈 때문에 왜 파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원칙이 없다라면 자꾸 흔들리고 헷갈리는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특히
결혼 준비할 때 저는 결혼자금 총액제를 분명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죠? 집이죠.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남자는 집을 빚내서 마련하고 여성은 빚내서 혼수를 마련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로마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결혼자금 총액제는 서로 합한 총액 안에서 우선순위를 나눠가는 지혜입니다. 이 결혼자금 총액제를 꼭 지킨다면 행복한 결혼의 기틀이 될 수 있으리라. 7대 2대 1입니다. 7은 전세금, 2는 결혼식, 예단 예물 좀 아끼면 가장 큰 게 뭘까요? 허니문, 식비용보다 허니문 비용들 감당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세 번째, 혼수 가전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혼수 가전 뭐 큰 거 필요 있습니까? 냉장고 다들 700리터짜리 필요해요?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 혼수 결혼 자금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잡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금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선순위를 나눠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기준들을 잘만 따라주신다면 결혼자금 총액제로 여러분들이 갈등 없는 결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좋은 때, 정한 그때까지 좋은 짝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갈고 닦고 돈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한자로 풀어볼까요? 스스로 믿는 마음이에요. 그 스스로의 주인은 누구죠? 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자신감으로 빌립보서 말씀처럼 다 같이 내게 시작. 그런 자신감으로 행복한 결혼,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때가 올 때까지 행복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적인 강의였기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주변에서 결혼 얘기하면 뭐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뭐 얼마를 대출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한다 이런 거에 자신감이 참 없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저축할 때 그냥 그 결혼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저축을 몇 프로 이상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적정한 그게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우리 신문들 보면 보통 그런 얘기는 합니다. 미혼 청년들이 소득의 절반은 저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150만 원 정도에서 80 정도 저축해도 1년에 1,000만 원, 5년이면 5천만 원 돈 준비되잖아요. 이 원칙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딱 숫자로 봤을 때 이렇게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가정마다 개인마다 귀한 가치 또는 가정의 부모님이 어렵거나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 같은 거 할 때도 마음이 쓰이는 곳에 또 마음이 우선순위가 들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목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3년 뒤에 5년 뒤에 얼마 정도의 결혼자금만큼은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목표로 해서 저축해 나가는 거죠. 그런 돈이 3천이 됐든 2천이 됐든 5천이 됐든 우리가 기계적으로 딱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 결혼 자금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매월 저축하는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결혼은 뭐라 그랬죠? 인정하는 거라 했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나를 인정할 줄 아는 좋은 짝을 만나게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말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 청년들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돼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